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장외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 전현직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무차별한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당정은 오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개선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예고가 돼 있는데 한국당의 이런 장외투쟁 뭔가 절실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최 의원께서는? 뭐 절실한 느낌 안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삭발이나 단식은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나 이후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저런 방식으로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 몸에 위해를 가하면서라도 내 주장을 좀 관철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할 때 사회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누굽니까?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세요. 그리고 민주화 이전의 시대에는 공안검사셨습니다. 저렇게 삭발 단식하며 민주화를 외치던 학생과 민주인사를 탄압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절실하다면 권력욕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저게 뭐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대비되는 장면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영어에 몸이실 때 삭발한 모습이라든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랜 시간 단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분들의 단식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것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삭발하는 게 당키나 합니까? 저건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자극받은 걸까요? 하시려면 처음에 탁 문을 여시든지 이현주 의원 쫓아서 저렇게 하시는 게 보기 좋습니까? 그러면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동서고금이나 유사 이래로 보면은 정치적인 권력자든 아니면 사회적 약자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정치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단식이든 삭발이든 그것이 꼭 사회적 약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시대적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고대 로마 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행동들은 대단히 원초적입니다. 대단히 원시적이고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는 부분이죠. 뭐 단식을 하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평범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원시적이고 원초적이냐 그러면은 그것이 본능이죠. 본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지금 야당 대표의 이 삭발 이 부분은 뭐 유사히로 최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뭐 남들 보란 듯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뜻에서 평범하게 머리를 삭발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본질적으로 좀 따지면은 삭발이 어떤 잘됐다 방법이 좀 고루하다 그렇게 뭐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쇼다 이런 표명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 그러면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원칙적인 이야기도 되고 여기 뭐 정파적 의미도 들어갑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1야당 대표가 상당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여기에 손을 놓고 그냥 보고만 있다? 이건 또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정치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정의에 반하고 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목적이니만큼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봅니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정치적 공학적인 의미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또는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신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각의 장관 한 명을 임명했어요. 이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한 장관을 사퇴하라고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이 있었나요? 우리 정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좀 이상한 거는 지금은 조국 장관을 비난하면 어떤 정치인이든 특히 민주당 정치인이 조국 장관을 비난하면 뭐 인터뷰까지 해줍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비난만 하면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대서특방해주는데 왜 저렇게까지 합니까? 그리고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가 형편없는 것이라도 언론이 검증도 하지 않고 계속 받아쓰기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러는 건 제가 보기엔 뭐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원외 대표이시기 때문에 존재감 장렬이 더 큰 측면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으로 어떤 보수 지지자들을 하나로 엮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릴레이 단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런 단식, 삭발, 자괴투쟁 이외에도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서로 이제 표를 합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이 부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좀 이런 부분은 뭐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실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까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검찰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국정조사는 특검과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국정조사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찰 수사와는 또 다른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민평당이라든가 대한정치인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줄까에 대한 문제인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검찰 수사의 진행에 따른 여론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고 중차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다면 뉴스가 다뤄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정말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한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과 관련된 연루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뭐 기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의 직권으로서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되는 것이니까 여론이 그렇게 흐르러 간다 그러면은 대한정치연대라든가 민평단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 요구서 이게 국회에 제출되고 발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야당에서 노리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라도 해야 되니까요.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조국 장관 흔들기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폐가 좀 있는 것이 국정조사를 해봐야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뭔가를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이 언론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자료는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 자료가 그냥 검찰이 저는 일정하게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 브리핑에 대해서 검찰은 책임을 지는데 이런 공개적인 방식이 아닌 친분 관계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검찰이 흘린다고 추정되는 이 피의사실 공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언론이 어떻게 가공해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맹탕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더라도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고 그건 뭐 국회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국정조사도 좀 웃기는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윤석열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그렇게 흔들고 그랬던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윤석열 잘한다. 그래서 막 적극 옹호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 너무 잘한다. 지금 이런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무엇인가 한다는 건 정치 공세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국 장관의 혐의점이 나온다면, 그게 팩트로 증명된다면 도리 있습니까? 책임져야지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팩트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보도도 수없이 많은 보도가 정경심 교수가 마치 사모펀드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지만 다 정황일 뿐이고 팩트로 이렇게 증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께서는 뭔가 많은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말씀하신 대로 팩트로 조국 장관의 범죄 행위가 증명된다면 조국 장관은 희대의 투기꾼이고 희대의 투기 도박꾼이죠. 예, 그런 것인데 그걸 팩트로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의문스럽게 흘린다면 누군가가 이건 빨리 시정돼야 되고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성을 갖거나 못 갖거나 그것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검찰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이라도 좋습니다. 브리핑을 해라. 예, 수사 브리핑 하십시오. 공개적인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했던 것처럼. 예. 그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검찰에서도 브리핑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송빈치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야당이 주장하는 이유는 있죠. 여기에 정략적인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그 자체가 정략적인 공학적 함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에 대한 공학적 함수를 따진다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발동을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조국 정국 자체가 계속해서 이니시티브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당연히 불편한 것이죠. 빨리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협조도 안 될 뿐더러 민심은 흉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예. 것이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이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사건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완결이 돼야 되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지금 수많은 의혹들이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왕 제기된 것 같으면은 일이면 일답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 중 하나로 국정조사라는 얘기죠. 네. 여당 쪽에서는 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기국회 국면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조국 임명의 후유증으로 지금 정기국회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계속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있었지만 국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10월 23일 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건 국감 이후거든요. 이렇게 글쎄요, 1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정기국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국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여야가 합의하기만 하면.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이쁠까? 이게 문제이죠. 그리고 저는 동의하는 게 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조국 정국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정국 속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치의 존재 이유니까요. 그래서 이 민생국회를 그냥 민주당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또 조국 정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들께서 가장 호응한 그 기사엔 잘 안 나왔지만 내용이 뭐냐면 추석에 국회의원들이 추석 보너스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4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페북에 썼더라고요. 부끄럽다.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흔들어도 좋고 조국 정국을 이어가도 좋고 총선 전략으로 써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민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겁니다. 표현이 어떻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썩은 배추가 마당에 한가운데 가득해 있는데 날씨 추워지니까 빨리 김장해라. 그런다고 김장이 되겠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많이 해야 되고, 날씨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재료도 신선한 거 갖다 줘야 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명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미필적 고의든 아니면 고의로 만들었든 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자체가 일파만파로 파장이 큽니다.
그것이 뭐 야당의 공세든 언론의 어떤 폭로든 간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정리를 안 하고 간 상황에서 무작정 민생에 대한 국회 협조를 해준다. 이것이 이야기가 사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협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민생 국회를 여당은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국회는 문 닫아야죠. 왜냐하면 조국 정국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정치가 놓지 말아야 될 본질이고 그게 귀결점인데, 예를 들면 저는 썩은 배추 비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썩지 않은 배추를 썩었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 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언론끼리도 충돌합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이 확정돼도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해보니까 사모펀드도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게 나와도 안 믿을 거예요. 그때 국정조사 추진하자고 또 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에 끄달려서 국회를 정지시키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요, 아프다고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고 그걸로 이혼하고 파토 내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싸움 해도 애 학교 보내고 밥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정국 가십시오. 언론 야당을 엄청 도와주고 계신데 더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생만은, 월급 받는 일만은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더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좀 유종의 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죠. 근데 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제 예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의 대표들도 만났습니다만 좀 쓴소리를 듣고 돌아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제 각 당 대표들의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국 장관이 문턱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야 될 문턱이죠. 그거는 여당에서도 넘어야 될 문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야당도 이걸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여당이 조작했는지 야당이 조작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했는지 그런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국 장관의 임명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의혹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걸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그래서 법안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일도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정치연대 유승엽 의원이 대표가 그렇게 사실상 뭐 면박 비슷한 것든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준 것 자체가 바로 이 조국 정국에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한국당은 아예 뭐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이요, 민생 중요합니다만은 민생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걸 성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글쎄요, 조국 장관 원내 지도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유성엽 의원이 조국 장관을 앞에 두고 그런 면박을 줍니다. 이거 똑같은 장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때 국회에 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윤덕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하자고 했는데 악수를 거절했어요. 몇 날 며칠 언론에서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이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건 김윤덕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수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벌어져도 무조건 민주당 쪽만 욕하고 조국 장관 쪽만 욕하고,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저는 유성엽 대표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카메라가 도는데 면박을 주는 게, 그게 공당의 원내대표시죠? 그게 지금은 나와 계시니까. 예, 대한정치연대 예. 어쨌든 뭔가 책임자니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런 태도 할 일입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야죠. 속으로 생각하고 카메라 없을 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노트에 이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마저도 다소 좀 그런 쓴소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쓴소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사퇴하라고 했나요?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말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우리가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실 그 말도 부적절하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퇴 요구하면 되는데 뭐 사퇴하라고 면박 준 건 아니죠. 표현의 차이가 지금 있었다라고 언론의 이 얘기하시죠. 태도가 예. 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 안 했던 김윤덕 의원은 완전히 그 당시에 매장당할 정도로 매도당했는데 지금 유 대표나 이런 분들의 태도 왜 비난 안 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참 좋다는 겁니다. 뭐 대놓고 비판도 바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죠. 예. 인격적으로 문제가 그렇기 있어 때문에 보입니다. 그 행정부를 예. 견제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표현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뭐 대통령 인사권, 임명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 인사권 맞지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굳이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헌법 제1조 1항의 국민의 주권입니다. 국민의 주권이라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 고유의 인사권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청문회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적정 여부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청문회 절차를 거쳤고 많은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일정의 조국 의혹에 대해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 반대 기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결코 무리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무리입니다. 무리고요. 무리인데 봐주는 것이죠. 언론도 그렇고 이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고 나면 그건 정치적 책임으로 나중에 지고 그게 나중에 선거로서 심판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자유한국당도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다 대놓고 제가 지금 토론을 하다가 사회자께 면박 주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을 때도 공정한 기준으로 비난과 비판을 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오늘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당정협의죠.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물론 참석을 했고요. 글쎄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만들되 그 시행 시기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또한 예. 이걸 시작한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서 조국 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상한 거지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내정자의 그 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일단 오해는 풀 수 있겠다 생각이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언론이 보도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시작된 거다. 예. 이거 제대로 보도해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직접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의 가장 주안점으로 돼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성과 시기성입니다. 뭐 지속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성은 어떤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오비일학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예전부터 피의사실 공포 관련해서 공포 준칙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는 거론됐습니다. 이것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수사 대상의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계속 충돌이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피의사실 유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시기성은 시기성이라 하더라도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자칫 이제 감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외압적인 행사가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고 결국 사회적 합의를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기성이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관련된 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그러면은 이 여권이 역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 왜 전략적으로 이건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여권 자체가 자제를 하고 수면 안으로 묻어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도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실 좀 지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잘못 타버리면 그 좋은 정책 자체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 정도 고심을 하고 오늘 조국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에 이걸 개선해서 적용시키겠다라고 좀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평검사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선 검사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 대화의 시간을 좀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내부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들려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검사들과의 대화 방식은 저는 별로 권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은 되게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건 뭐 어떤 것들이 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게 아니라 예. 비공개로 얼마든지 예. 길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브리핑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 비단 이번 조국 장관 의혹 뿐만 아니라 아니라도. 앞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의무로 행해지면 찾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예. 규칙이 맞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는 예. 그런 방식이 들어가야 해결이 요만큼 되지 않을까. 예, 조국 장관 관련 얘기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대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요. 본격적 물갈이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 내에서 또 글쎄요, 거부하는 그런 느낌 어때 그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중진 의원들도 명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청와대에서 나왔던 분들도 일부는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출마하지 않겠다 하고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년 총선 때는 대폭 교체, 세대 교체든 그게 무슨 교체든 뭐 성향 교체든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 이 민주당에 팽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총선은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더 현역 의원을 많이 탈락시키느냐 그거에 따라 국민들은 단순하게 그게 이렇게 딱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일찍 시동을 걸었는데 그 시동이 양정철, 백원우 두 분이 예.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내가 출마를 하겠다 입지를 가진 사람들한테 저런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는 어떤 의미가 우선 있는 두 겁니까? 가지 같아요. 하나는 청와대 혹은 대통령 측근들이 먼저 내려놓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지역에 많이 가 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기득권 주지 않겠다. 경선에서 이겨라. 뭐 이런 메시지가 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그 친문이 뭐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당내에서 좀 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대표적인 친문이라고 인식되는 두 명이 불식시키는 행동?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교수님.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뭐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민주당이 3, 4선 중진급 이상 전원 사퇴하는 그런 어떤 쇄신과 변혁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좀 일찍 연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왜 일찍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조금 심상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정치적 생물체입니다. 사실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뭐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흐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사실상 뭐 할 말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하고
공천권 문제하고 맞불리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찬 대표가 일사불란함을 가지고 당을 관리하는 건 참 좋은데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오히려 당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사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왜냐 그러면 일종의 청와대와 당은 철도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평행선과 목적지를 갖고 있지만 같이 교차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 있는 것이 당의 역할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시그널을 주면은 청와대에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권의 움직임은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